성과 부진이 길어지면서요, 미국 30년 국채 ETF 투자자분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른 모습입니다. 국내 상장 미국 30년 국채 ETF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고요, 미국 30년 국채 ETF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30년 국채 금리가 한 달여 만에 다시 5%를 넘어섰죠. 미국 장기채 ETF를 선제적으로 투자한 분들은 피로도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짧게 보면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것은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월배당의 위안을 삼으면서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신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ETF 장기 성과가 부진하면요, 단순히 성과 부진을 넘어서서 ETF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가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2023년 3월 11일에 상장을 했는데요. 당시 미국 30년 국채 금리가 3.77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 부근이니까 성과가 좋을 리가 없죠. 미국 30년 국채 관련 ETF들 성과가 다 좋지 않은데요. 아무래도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가 가장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있다 보니까 대표로 많은 비판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관련해서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데요. 대표적인 질문들 몇 개를 정리해 봤습니다. 벤치마크 대비 성과가 왜 부진하냐, 혹시 매니저가 운용을 잘못해서 성과가 부진한 것 아니냐, 이런 오해도 많이 하세요. 상장 이후 성과를 보면요, 비교 지수는 마이너스 11.5%인데요 ETF의 성과는 마이너스 17.9%입니다. 게다가 액티브 ETF지 않습니까? 벤치마크 대비 초과 성과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액티브 전략이다 보니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일 수가 있습니다. 액티브 ETF이긴 한데요, 금리 전망에 따라서 다이나믹하게 운용하는 그러한 액티브 펀드가 아니에요. 미국 30년 국채 가격을 추종하는 ETF입니다. 실질적으로 패시브 ETF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벤치마크 대비해서 성과가 부진하냐? 환헤지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헤지형이기 때문에 환헤지 비용이 발생을 해요. ETF들마다 환헤지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환헤지 비용이 매년 얼마가 발생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를 고려했을 때 연 1.5에서 2% 수준의 환헤지 비용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비교 지수에는 온전히 미국 30년 국채 가격만 반영이 되는데요. ETF 성과에는요, 미국 30년 국채 가격뿐만 아니라 환헤지 비용이 반영이 되니까요, 비교 지수 대비해서 성과가 부진할 수밖에 없어요. 상장일이 2023년 3월 14일입니다. 상장한 지 2년이 넘었고요. 성과도 부진하다 보니까 환헤지 비용에 따른 상대 성과 부진이 더욱 도드라져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성과 부진의 사유는 액티브 펀드 매니저의 역량 부족 때문은 아닙니다. 분배금 감소 원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ETF 성과 부진입니다. 분배금은요, ETF 가격에 분배율을 곱한 것이기 때문에 분배율이 하락하지 않아도 ETF 가격이 하락하면 분배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과가 부진하다 보니까 분배금도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2024년 9월 27일 분배율은 0.32%였고요. 2025년 5월 29일 분배율도 0.32%였어요. 분배율은 똑같죠. 그런데 분배금은요, 28원에서 24원으로 4원이 줄어들었어요. 말이 4원이지 15%가 줄었으니까요. 분배금 감소폭이 상당하죠. 운용 목표가 동일한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감소폭의 차이는 있지만 올해 초와 비교하면 분배금이 일부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표에서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둘 다 환헤지형 미국 30년 국채 ETF인데요. 분배율이 다르죠.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의 분배율이 더 높습니다. 조금 높은 것이 아니라 차이가 꽤 커요. 에이스보다 코덱스가 분배율이 더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도 정말 많이 질문을 주세요. 둘 다 보유하신 분들이 주로 이 질문을 주시는데 둘 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분배율 차이를 매월 경험을 하고 계시겠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의 분배금 재원이 더 많습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TLT는요, 미국 30년 국채 현물에 100% 투자합니다. 그런데 한국판 TLT들은 달라요. 미국 30년 국채 현물에요, 100% 투자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미국 30년 국채 현물과 함께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장기채 ETF를 일부 같이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와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의 운용 방식이 다릅니다. 에이스는요, TLT와 TMF에 투자를 해요. TLT 비중이 32.6%이고요. TMF 비중이 12.3%입니다. TMF가 3배 레버리지 ETF이죠. 그러다 보니까 편입 자산의 100%를 미국 30년 국채 그리고 관련 ETF에 투자하지 않아도요, 미국 30년 국채 가격을 추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비중이 30%나 됩니다. 반면에 코덱스는요, 미국 30년 국채 현물의 22% 그리고 나머지 75%는 TLT를 비롯한 미국 장기채 ETF에 투자합니다. 레버리지 ETF에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100%를 미국 30년 국채 관련 자산을 편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ETF의 듀레이션은 거의 유사한데요. 이 듀레이션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분배율 차이가 나는 이유도 바로 이 현금 비중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현금성 자산에도요, 일부 이자가 발생해요. 하지만 미국 장기채 ETF의 이자보다는 당연히 낮겠죠. 코덱스가 편입하고 있는 이 ETF들이요, TLT를 비롯한 장기채 ETF들 분배율이 평균 4.5%가 넘습니다. 레버리지 ETF를 활용하는 것이 절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장점들도 분명히 있지만 분배율만 봤을 때는 코덱스의 운영 방식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분배금 재원 자체가 에이스보다 코덱스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분배율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요, 결국 TMF와 연결이 되는데,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 많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기간 수익률의 3배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최근 한 달 동안 미국 30년 국채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죠. TLT가요, 마이너스 1.68%를 기록을 했는데 TMF는 마이너스 5.68%를 기록을 했어요. 단순 비교해봐도 3배보다 더 많이 빠졌죠. TMF는 일봉리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르고요, 하락할 때는 더 많이 빠집니다.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도요, TMF의 존재 때문에 비교 지수보다 살짝 더 높은 변동성을 보여요. 사실 오를 때도요, 더 많이 오르는데, 많이 오를 때는 투자자분들이 보통 뭐라고 잘 안 하시죠. 그런데 빠질 때는 왜 더 많이 빠지느냐라고 불만을 많이 토로를 하십니다. 국내 ETF 시장에는요, 정말 다양한 전략의 미국 30년 국채 ETF들이 상장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의 ETF만 고집하실 필요는 없어요. 미국 30년 국채 장기 투자할 예정인데 환해지 비용이 부담된다면 환 노출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연 1.5에서 2% 수준의 환해지 비용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환율 변동 위험은 부담하셔야겠죠. 물론 달러 강세 국면에서는 환차익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가요, TMF를 일부 투자를 하고 있죠.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수가 더 저렴하고요, 분배율도 더 높아요. 잠깐 트레이딩을 하실 거라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장기 투자하실 계획이라면요,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30년 국채 금리가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으면서 투자자분들도 지쳐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정말 길게 보고 적립식 투자하실 거 아니시면요, 오히려 커버드 콜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 콜 ETF 중에요, 한국판 TLTW, 소울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 콜도 있긴 한데요, 옵션 매도 비중이 100%이다 보니까 금리 하락 시에 자본 차익을 거의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리 하락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신다면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 콜 액티브나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타겟 커버드 콜이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판 TLT보다 더 높은 변동성을 원한다.
시장금리 고려해서 트레이딩 잘할 수 있다면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스트립 액티브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30년 국채 금리가요 다시 5% 부근까지 왔습니다. 장기채 금리를 둘러싼 변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가 더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국 30년 국채 투자 속도의 문제이지 결국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5% 부근이면요 신규 투자를 시작하기에는 괜찮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미국 30년 국채 ETF가 상장되어 있으니까요. 투자 목적에 맞는 ETF를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